이번 강의는 척추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고 아프고 뭐 디스크라든지 통증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척추주의 근육이 아프고 척추의 디스크가 순환이 안 이렇게 뭐 절려서 다리가 절리고 손이 절리고 그런 척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척추가 일단은 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서 자기가 조절할 때 항상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 중에 가장 그냥 기본적인 이유는요, 잘못된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자세 중에요, 어떤 생활 자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자세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원래 척추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서면요, 자세가 이렇게 돼요. 척추가 이렇게, 제 배고요, 이게 배 부분이 이게 등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허리죠, 이는 허리고, 이 부분이 등이 되겠죠? 예, 이렇게 가면 목 뒤에요, 맞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데, 이 각이 30도, 요거가 이렇게 30도, 이렇게 15도, 서양에서 보는 가장 이상적인 각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돼 위에서 있는 게 구조적인 어떤 내 몸도 들고 무거운 걸 들어도 이렇게 하면 하중을 잘 견뎌내는데 대부분의 잘못된 생활 자세에서 특히 뭐로 인해서 발생하냐면요, 척추를 발생시킬 때는 항상 뼈가 이렇게 있던 30도, 15도를 가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대부분 발생하는 게 이게 뒤로 밀려나면서부터 특히 목쪽도 이렇게 평행해지죠. 일자목이라잖아요. 일자목이 될 때 아니면 허리가 평행해질 때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갈 때 그럼 이렇게 가는 행위가 뭡니까? 잘못된 생활 자세 중에서요. 보통 이렇게 제가 설 때 꾸부정하게 계속 앉아있고 의자에도 꾸부정하게 이래가 컴퓨터를 치고 뭐 꾸부정하게 일하고 이런 어떤 자세를 하면은 당연히 척추라는 거는 이렇게 이 척추를 이해를 해보면요, 척추는 인대가 잡고 있고 이렇게요. 이 안에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물렁뼈가 들어있겠죠, 안에. 이렇게 잡아져 있고. 그렇다고 이 척추가 서냐고요. 그러지 못하니까 이 근육이라는 놈들이 이렇게 척추를 다 이렇게 엄청나게 해볼 그림을 보면요, 각자를 잡고 있고 또 두 개를 잡고 있고 세 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척추가 지금 내 몸에 이 통이 완벽하게 옆에 근육이 다 감싸서 둥글게 이렇게 다 감싸서 지금 제 척추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실하게 돼 있으면 이게 꺾이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척추 다 바르고 안 바르고의 가장 기본은 일단 옆에 있는 근육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먼저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그 근육을, 이 말은 이렇게 잘 잡고 있는데 안에서도 잘 잡고 있고 옆에서도 잘 잡고 있는데 이게 잘 잡고 있는 척추가 약간 이렇게 C자로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육들이.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꾸부정하게 계속 이렇게 지내면요,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근육은 이완돼요, 이완. 늘어나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축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의 비가 생기죠. 근육의 변화가 잘못되면 근육의 변화가 생기면은 근육의 변화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은 그 척추는 그 근육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를 계속 취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꾸부정한 자세를 취해도 이렇게 움직이면요, 근육의 비는 그때는 처음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몸 상태로 다시 바로 서면요, 이 각도로 돌아가요. 근데 수십 번의 며칠, 몇 달 어떻게 어떤 꾸준한 작업으로 인해서 근육의 비가 천천히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뒤로 이렇게 밀려나집니다. 습관에 의해서 근육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형성이 되죠. 그럼 이렇게 형성된 걸 다시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럼 자세를 열심히 바꾸어서 근육의 비를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변화되기도 어렵겠지만 오래 걸려요. 근데 그만큼 변화를 되는 거는 잘못된 습관은 돼서 변화는 시키는 거는 뭐 대충 지내면 아무 때나 지내면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올바른 자세를 취해서. 그래서 뭐 요즘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요가라든지 아니면 척추에 대한 어떤 바른 자세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활 자세를 이렇게 바로 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난주 또 다른 부분을 할 때 제가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할 건데, 이런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부강이 되면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본적인 그 중에 걷기가 있습니다. 걷기가 어떤 거냐면은, 발이 사람들이 본인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 발이 11자로 이렇게 발등이, 발바닥이 자기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발이 11자가 되든지 아니면 8자가 되면 같이 이렇게 8자가 돼야 돼요. 같은 규격으로 이렇게요. 예? 이 같은 규격으로 8자가 되어지면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는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각하고 이 각이 엄청 길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습관이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계속 걸을 때마다, 그 서 있을 때마다 그걸 직접 자기 다리가 어떤지를 알려면요, 다리에 의식을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요 이렇게 한 1분 이상을 한 생각 없이 하고, 자기가 자꾸 생각이 의식이 되면 일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의식 없이 하고 있다가 딱 가만히 수독 딱 해보면 자기 다리 모양이 딱 나와요. 예. 그러면은 자기 모습을 이제 대충 알 수 있는데, 극단적인 예로 제가 쉽게 이야기 드리면, 다리를 이렇게, 자기가 한쪽 다리는 이렇게 하고, 한쪽 다리는 완전히 수직으로 가지고 해보시면은요,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직접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보시면요, 이쪽 다리가 골반에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골반에.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제가요, 이쪽 다리를 90도를 딱 하는 순간에, 예? 순간에 이쪽 다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쪽 다리에 하중이 갑자기 없어져요. 내가 땅에는 되어 있는데 이쪽에 모든 힘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 다리에 아까처럼 선처럼 똑같은 하중을 하려면 약간 이래서 내가 몸이 꼭 시사의 탑처럼 삐딱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요 안에서 이렇게 잡히는 자리가, 요 있을 때는 위에 잡히고 있다가 아래쪽에 잡혀 있다가 다리가 이렇게 돌면은 이 안쪽이 자리 잡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자리가 잡혀요. 그거는 뼈를 보면 아는데 하여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은 누가 이렇게 극단적인 팔자를 제가 그렸잖아요. 그렸는데 그 팔자가 아닌데 약간의 경우가 있어도 이쪽 다리가 짧잖아요. 짧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세요. 이쪽이 팔자예요. 그래서 약간 짧아요. 그러면은 얘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가 있어요. 그럼 제 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이 기준이에요. 눈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눈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눈을 바로하려고 이렇게 서야 돼요. 몸은. 그럼 벌써 여기서 C자가 되죠. 제 몸은. 이해되십니까?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다닌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요가 꺾인 상태로 이렇게 다녀야 돼요. 팔자를. 혹시 팔자를 가지고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다닐 수 있는가? 이렇게. 절대 이렇게 못 다니거든요. 그럼 내 몸은 이렇게 다녀야 돼요. 이렇게 다니는 게 편해요. 그럼 이쪽에 하중이 이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습관이 돼서 잘 모르는 거죠. 갑자기 꺾인 지금 내가 좋을 때를 해보면 아는데,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잘못된 자세도 있는데 걷기를 이제 조절을 해라는 거죠. 그래. 11자로 걷는 연습, 마사이 걷는 연습도 하는데, 그건 놔두고,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에 어디 가서 있어. 러닝머신이 있으면은, 그 러닝머신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한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러닝머신에다가 11자를 이렇게 일자로 줄을 이렇게 안에다가 설치를 해놨고, 보이게 페인트를 칠하든 테이프를 붙이든 하여튼 붙여놓고는 자기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럴 때 모든 의식을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러닝머신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11자가 되게 이렇게 빠른 속도를 걷든 달리든, 달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걷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습관이 한 며칠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러닝머신 하면서 몸도 강하게 좋아지겠죠. 걷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과정에서 이 몸은, 예? 이렇게 내가 걸으면은 알아서 위에가 다시 이렇게 꺾여있던 놈이, 꺾여있던 게 잘 걸으면 이렇게 바로 서게 되거든요. 그건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달, 2달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의식을 가지고 했다면은, 이후에 다시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가만히 딱 써보면 11자가 돼 있는 거죠. 양쪽이 균형이 맞으면 언제부터 걷는 거는 일단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걷는, 근데 사람들은 참 걷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척추가 나쁘면 걸으라 뭐 이렇게 하는데,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걷기를 하긴 하되 11자를 걷지 않고 계속 더 8자를 걸으면은 더 몸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자가 되게 해서 걷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좀 있으면 허리가 많이 편해지는 걸 느끼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일단 또 다른 거는 이제 일단 2번 놔두고 제가 쓰는 것 중에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거는 이해되시죠? 누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확 많이 심하게 틀어졌습니다. 예, 혹시나 심하게 틀어져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받았습니다. 보통 앞에서 받을 때는 목을 잘 안 다치거든요. 근데 뒤에서 받으면은 보통 이게 의자가 뒤에 이렇게 목이 등받이가 한참 뒤로 가 있게 사람들은 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참 꺾여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꺾이거든요. 휘청하고 또 그 탄력에 의해서 쿵 받으니까 앞으로 거의 뭐 꼬그라지죠. 그러면은 이 앞과 꼬그라질 때 뒤에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터지진 않고요. 늘어나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 부분과 뭐 뒤에 하여튼 이 부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완이 됐어. 이완 많이. 그럼 이게 비대가 이쪽과 이쪽의 비대가 원래 100대 100이라는 비대가 맞았는데 예? 이쪽이 80이 되고 이쪽이 80이 됐다고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겠어요? 보세요. 이가 80이 되면은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쪽은 긴장감이 좋으니까 이쪽은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척추가 이렇게 쪼이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비대가 깨지면요. 그러면 이 부분이 C로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C로. 예? 그럼 이쪽이 문제가 되니까 이쪽이 C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C로. 그러면 척추가 목이 갑자기 이 상태에서요. 예?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목이 11자였는데 멀쩡하게 11자였는데 예? 옆에서 보면 11자인데 충격을 받은 순간부터 해서 한 놈을 더 튀어나오고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지는 모습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충격을 받고 나서 특히 교통사고 때문에 혹시 합의를 천천히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한 달 분간을 두드려드려야 되는데 이전에도 제가 고객이 이제 왔어요. 저한테 한 달 후에 갑자기 구토가 나온다 이거죠. 이전에는 멀쩡했는데 그 말은 늘어나고 나서요.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구조로 안 바뀌어요. 천천히 뼈가 바뀌어요. 이해 안 되면서. 그러면 천천히 팽팽했다가 천천히 이 곡선이 형성되면서 어느 선을 넘어서니까 이렇게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디스크가 이렇게 이 디스크가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뼈가 위에가 이렇게 되고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되면요. 뼈가요. 두 개가. 그럼 이건 좁아져서 이렇고 이쪽은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쪽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신경을 혹시나 건들 때가 있죠.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딱 건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증상이 팔이 저리고 막 구토가 나고 오만 증상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날,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저리기 그 전날까지는 아무리 변화가 있어도 표가 안 나잖아요. 전혀 안 나다가 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달 후에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장애했을 때 그런 거를 염려해 두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다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몸은 척추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고치냐면요. 이쪽과 이쪽의 근육비를 맞춰주는 게 원래 근본적인 답이에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비비든 만지든 운동을 하든 해서 그 근육을 이게 신축되니까 이쪽을 늘리는 연습을 해주고요. 이쪽은 이렇게 충격을 안 주고 조심조심 하면서 이쪽 비를 늘린다든지 하여튼 마사지를 한다든지 너무 심해를 빼면 교정을 해야 되겠죠. 뭐 어디 가서 척추를 만지다든지 그랬을 때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 교정이라는 게 척추 교정이라는 게 좀 승립이 될 수 있어요. 약간 필요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까 잘못된 자세를 갖고도 병원에 가면요 디스크를 이렇게 제가 척추를 찍어요. 그럼 척추가 바른 사람은 없어요. 바르면은 웃긴 거예요. 신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말하는 그 순간에는 누군가는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찍어보고는 이쪽이 많이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병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해 때 같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